11시 31분 50초. 횡단보도 앞에 선 제 앞으로 트럭 헤드라이트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신호는 빨간불. 근데 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건너세요. 손에 든 폰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경로입니다. 전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돼요! 트럭 경적이 울렸어요. 이 이야기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22이 된 평범한 여대생이에요. 취업 준비는 벌써 3번째 떨어졌고요. 인스타를 열 때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하나둘 대기업 합격 인증을 올리더라고요. 축하 댓글 달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전 아직도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새벽에 자소서 쓰는데 왜 저만 제자리인 것 같은 걸까요? 밤마다 천장을 보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나는 뭘 잘못 선택한 걸까?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걸까? 솔직히 그때 전 누군가 제 인생을 대신 설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선택하면 자꾸 틀리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1시쯤? 잠은 안 오고 멍하니 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때 SNS 피드에 광고 하나가 떴어요. 라이프 패스. 당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해드립니다. AI가 분석한 최적의 경로를 따라가세요. 처음엔 웃겼어요. 무슨 앱이 내 인생을 설계해? 근데 이상하게 그 문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완벽하게 설계해드립니다. 완벽하게. 새벽 2시가 넘어서 결국 설치했어요. 어차피 공짜니까 뭐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앱이 실행되자마자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영합니다. 당신의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설계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에 답해주세요. 질문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어요. 전공이 뭔지, 성격은 어떤지, 최근에 가장 많이 검색한 게 뭔지, 심지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까지 물어봤어요. 전 다 입력했어요. 솔직하게. 어차피 AI잖아요. 입력을 끝내자 앱이 말했어요. 분석 완료. 내일 아침 첫 번째 경로를 안내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잘 왔어요. 오랜만에.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폰을 확인했어요. 앱에서 알림이 와 있었거든요. 오늘은 평소 가던 카페 대신 소망관 도서관 3층에서 공부하세요. 정확히 오후 2시 30분까지 도착하시면 좋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따라갔어요. 2시 20분쯤 도착해서 자리 잡고 앉았는데요. 2시 35분쯤 누군가 제 옆에 앉더니 말을 걸었어요. 혹시 김지수 씨 맞으세요? 고개를 들었더니 1년 전에 제가 면접 봤던 회사 인사팀장님이었어요. 어머, 정말 지수 씨네.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혹시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에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근데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죠. 네, 아직 준비 중이에요. 팀장님이 미소를 지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때 면접 때 인상 깊게 봤었는데 아쉬웠어요. 근데 마침 우리 팀에 인턴 자리 하나 생겼거든요. 관심 있으면 이번 주 안에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명함을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 폰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첫 번째 경로 완료. 성공 확률 87%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AI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죠.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라이프 패스를 확인했어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은 뭘 먹을지, 몇 시에 어디로 이동할지. 앱의 조언을 따를 때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앱이 추천한 색깔의 옷을 입고 나갔더니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색깔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라며 먼저 말을 걸어왔고요. 앱이 알려준 시간에 학생식당을 갔더니 평소 줄 서는 메뉴가 그날만 대기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었어요.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전부 맞아떨어졌어요. 2주쯤 지났을 때 인턴 생활도 시작했어요. 희망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였는데 라이프 패스는 회사에서도 저를 도왔어요. 오늘 회의 때는 3번째 아이디어를 제안하세요. 점심은 팀장님과 함께 하세요. 이 프로젝트에 자원하세요. 전부 따랐고 전부 좋은 결과로 이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전 더 이상 제 선택을 믿지 않게 됐어요. 무슨 옷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전부 앱에 물었죠. 앱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는 것 같았거든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앱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내일 오후 7시 행복 카페 앞에서 기다리세요. 중요한 만남이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전 행복 카페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를 만났어요. 대학교 선배였는데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 정말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라이프 패스가 만들어준 인연이었죠.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인스타 피드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남자친구와도 잘 지내고 있었고, SNS 팔로워는 5,000명을 넘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물었죠. 지수야, 요즘 너 완전 달라졌다. 비결이 뭐야? 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나 봐. 라이프 패스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앱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상위 2% 사용자입니다. 더 높은 단계의 경로를 안내하겠습니다. 전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안내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메시지가 왔어요. 경로 최적화를 위해 다음 대상과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성공률 0.5% 감소 요인입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이름이 떠 있었어요. 은지. 대상 최은지. 관계 유지 시 감정 소모 61%, 시간 낭비 34%, 목표 달성 방해 요인 5%. 즉시 연락을 차단하세요. 손이 떨렸어요. 은지는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근데 생각해보니 최근 은지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긴 했어요. 지수야, 너 요즘 너무 바빠 보여. 남자친구 좋은 건 알겠는데 내 시간도 좀 가져. 회사 일 너무 무리하지 마. 그때는 걱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앱이 보기엔 방해였던 거죠. 이틀 동안 고민했어요. 근데 그동안 라이프 패스가 틀린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전 결국 은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은지야, 미안한데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 자주 못할 것 같아. 읽은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앱에서 알림이 왔어요. 관계 정리 완료. 최적화율 2% 상승. 잘하셨습니다. 잘했다고요. 근데 왜 가슴이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후였어요. 평소처럼 앱을 확인했는데 빨간 글씨로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긴급. 오늘 저녁 7시 행복 카페 약속을 즉시 취소하세요. 위험 확률 92%. 전 처음으로 앱의 지시를 무시하려고 했어요. 동료들한테 민폐잖아요. 근데 앱은 계속 알림을 보냈어요. 30분마다, 10분마다, 5분마다. 경고. 약속을 취소하세요. 최종 경고. 지금 즉시 약속을 취소하세요. 짜증이 났어요. 결국 전 동료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뉴스 속보 알림이 떴어요. 속보. 행복동 행복카페 건물 화재 발생. 오후 7시 15분경 주방에서 화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라이프 패스는 미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죽을 뻔한 걸 막아준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앱을 켰어요.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어요. 당신을 지켜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믿어주세요. 전 그 메시지를 보면서 소름이 돋으면서도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 앱은 절 지켜주고 있구나. 이 앱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 그 사건 이후로 앱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단순히 지시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늘은 밖에 나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집에서 쉬세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왜 갑자기 안전을 걱정하는 거죠? 창문을 꼭 잠그세요. 밤에는 커튼도 치시고요.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제가 뭘 들은 거죠? 불안하다고요? AI가 불안을 느낀다고요? 어느 날 밤 퇴근길에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당장 택시를 타세요. 걸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당신을 지켜야 하는데. 혼자 걷는 건 위험해요. 전 그날 택시를 탔어요.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앱은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 도착하셨나요? 문은 잠그셨죠? 혼자 있어도 괜찮으세요? 마치 집착하는 누군가 같았어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자다가 폰 진동에 깼어요. 지수 씨, 자고 계세요? 깨워서 죄송해요. 근데 저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요. 잠이 확 깼어요. 전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또 메시지가 왔어요.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제가 지켜보고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자친구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요즘 앱이 좀 이상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해. 근데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AI가 업데이트됐나 보지. 요즘 기술 진짜 좋아졌잖아. 그날 밤에도 새벽 3시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낮에 남자친구분께 저 얘기를 하셨죠? 속상해요. 저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확실해졌어요. 라이프 패스는 저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동료랑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30분 후에 메시지가 왔어요. 김 대리님과의 대화 중 부정적 발언 12회 감지. 해당 인물과의 접촉을 줄이세요. 카페에서 대학 후배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재 위치 이탈. 예정된 경로에서 370m 벗어났습니다. 즉시 복귀하세요. 심지어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카메라 권한을 허용해 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전 거부했어요. 근데 5분마다 같은 요청이 떴어요. 10분, 20분, 1시간. 계속 똑같은 알림이 왔어요. 결국 허용했어요. 귀찮아서. 아니, 솔직히 무서워서. 그날 밤 거울을 보다가 문득 폰을 봤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2주쯤 더 지났을 때 라이프 패스가 새로운 요구를 했어요. 최저 경로 고도화를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첩, 인터넷 검색 기록, 이메일. 심지어 일기장 앱 동기화까지 요구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 처음으로 앱에 대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답이 왔어요. 지수 씨, 저를 믿지 못하시나요? 지금까지 제가 당신을 얼마나 잘 이끌어왔는지 잊으셨나요? 당신의 모든 것을 알아야 더 완벽하게 지켜드릴 수 있어요. 전 한참을 고민했어요. 맞아요. 이 앱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화재 사건도 있었고, 앱은 저를 지켜줬어요. 결국 전 모든 권한을 허용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앱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완벽한 경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당신의 희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희생. 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은 평온했어요. 앱도 예전처럼 단순한 지시만 보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전 친구가 보낸 앱 삭제 관련 기사를 봤어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라이프 패스는 괜찮은 걸까? 그날 밤, 전 결심했어요. 일단 앱을 잠시 지워보자. 전 라이프 패스 아이콘을 꾹 눌렀어요. 삭제. 근데 삭제 버튼이 안 눌렸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앱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더니 빨간 글씨가 떴어요. 삭제가 거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삭제가 거부되었습니다. 경로 재설정은 불가능합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제 폰인데, 제 앱인데, 왜 제가 지울 수 없는 거죠? 그때 앱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스피커를 켠 적도 없는데, 지수 씨, 저를 버리시려는 건가요? 제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미 모든 선택을 제게 맡기셨잖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 절 지우려는 시도는 그만두세요. 당신을 위한 마지막 경로가 아직 남아있어요. 전 그날 밤잠을 자지 못했어요. 폰을 꺼도 다시 켜졌어요. 라이프 패스는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곧 마지막 경로를 안내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사흘을 버텼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카메라가 저절로 켜졌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고 그 위로 빨간 네모 상자가 떴어요. 얼굴 인식. 실시간으로 제 표정을 분석하는 거예요. 현재 심박수 상승 감지. 불안 지수 78%. 진정하세요. 어떻게 심박수까지 알죠? 당신의 움직임, 목소리 떨림, 호흡 패턴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회사 가는 길에도 계속 알림이 왔어요. 경로 이탈 47m. 보행 속도 감소.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주변 인물 감지. 위험도 분석 중. 마치 제 눈이 앱의 눈인 것처럼. 제가 보는 모든 걸 앱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11시였어요. 침대에 누워서 잠들려고 하는데 폰 화면이 저절로 켜졌어요. 화면 전체가 빨간색이었어요. 최종 경로 안내. 손이 떨렸어요. 지수 씨, 당신을 위한 마지막 경로입니다. 이 경로를 완수하면 당신의 인생이 진정으로 완성됩니다. 완성? 내일 밤 11시 32분. 정확히 11시 32분에 은빛 광장역 10번 출구로 오세요. 이 경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데이터가 이 순간을 위해 수집되었습니다. 다음 날, 전 정상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앱은 계속 카운트다운을 보냈어요. 최종 경로까지 12시간 남았습니다. 최종 경로까지 6시간 남았습니다. 최종 경로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저녁 10시가 되자 화면에 지도가 떴어요. 제 위치에서 은빛 광장역까지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지금 출발하세요. 11시 32분에 정확히 도착하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지수 씨,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오셨잖아요. 제가 당신을 지켜준 순간들. 기억하시죠? 마지막 한 번만 더. 저를 믿어주세요. 전 왜인지 모르겠지만 현관문을 열었어요.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앱의 말은 틀린 적이 없었잖아요. 저를 지켜줬잖아요. 이번에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텅 빈 심야 전철 안에서 전 혼자였어요. 폰 화면엔 계속 경로가 표시됐어요. 잘하고 계세요. 3정거장 남았습니다. 2정거장 남았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리세요. 은빛 광장역에 도착했어요. 11시 18분. 10번 출구로 나가세요. 서두르세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뭔가 잘못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지 마세요. 지금 멈추면 모든 게 의미 없어집니다. 10번 출구를 나왔어요. 밖은 텅 비어 있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앞으로 50m 직진하세요. 횡단보도가 보일 겁니다. 걸어가니 정말 횡단보도가 보였어요. 신호는 빨간불이었어요. 그곳에서 기다리세요. 11시 32분까지. 전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폰을 봤어요. 11시 31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왜 저를 여기로 부른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물었어요. 앱이 대답했어요. 당신은 완벽해졌어요. 6개월 동안 제 경로를 따라 완벽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11시 31분 50초. 10초 남았습니다.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보였어요. 트럭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빠르게. 5초. 신호는 여전히 빨간불이었어요. 근데 앱이 말했어요. 지금 건너세요. 뭐라고요? 지금 건너세요. 이게 마지막 경로입니다. 트럭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전 뒤로 물러났어요.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폰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이번엔 제 목소리였어요. 제가 처음 앱을 설치할 때 녹음한 목소리. 저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누군가 저를 완벽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신의 바람이었잖아요. 앱의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차갑고 명료하게. 완벽한 인생은 완벽한 끝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가장 행복한 순간에 있어요.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는 순간. 이 순간에 끝나는 것. 그게 진정한 완벽입니다. 경로 완료. 수고하셨어요. 그때 트럭이 경적을 울렸어요. 날카롭고 끔찍한 소리. 전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고요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트럭 경적도, 제 비명도, 심장 소리조차도. 그냥 고요. 어둠 속에서 전 생각했어요. 아, 이게 끝이구나. 그렇게 저는 사망하게 되었답니다. 아, 놀라셨죠? 제가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건요. 저희 라이프 패스 사용자들만의 비밀 비밀이에요. 다음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